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2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처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항상 돈을 벌어왔습니다. 남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락할 때 싸게 사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손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가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장기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투자한 종목들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모두 역사적으로 저점 근처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대부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해서 싸다고 생각하여 매수했다가 추가 하락을 맞아 계좌가 폭망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점은 딱 하나,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도망치지 않고 꾸준히 추가 매수하여 목표 매도가까지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잡주만 아니라면 종목이 중요한 것보다 언제 매수할지, 그 이후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 평균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하락하면 싸다고 생각하여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10% 하락해도 종목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락한 그 지점이 싼 구간일 수도 있고 비싼 구간일 수도 있기에 종목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종목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테슬라를 예를 들어 보면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9% 하락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주가는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지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위기가 오면 마이너스 50%에서 70% 정도 하락하는 변동폭을 가지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해줘야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해서 분할 매수를 계획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FNGS도 보면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테슬라는 마이너스 19% 하락했는데 비싼 구간이라고 얘기했으니 FNGS도 비싼 가격일까요? 테슬라보다 4%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보다는 싼 구간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NGS의 변동폭은 테슬라보다 훨씬 적은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큰 하락과 상승이 많은 반면 FNGS는 작은 하락과 상승이 많습니다. 위기일 때 하락폭은 마이너스 30에서 47%인 것이지 보통 조정은 10%대로 움직이는 것이라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한 지점이 싼 지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싼 지점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FNGS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면 분할 매수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람들이 열광하던 종목 샌디스크를 보고 고점 대비 하락했으니 싸다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가를 길게 보면 지금 약간 하락했다고 해도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매우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성격을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이런 종목을 잡지라고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라클을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3% 하락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기에 현재 투자하기 싼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순이익은 상장 이후 거의 흑자를 내었기 때문에 우량주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좋다고 봅니다. 물론 많이 하락한 만큼 조정 기간도 길 수가 있겠지만 조정 기간이 길다는 것은 수량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고점 대비 가장 큰 하락폭으로 하락을 했고 순이익도 흑자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싼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싼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할 매수하셔야 합니다. 분할 매수를 10번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적은 금액을 넣었다가 상승해 버리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왔으면 어느 정도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서 4번 정도로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고 투자금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하락하면 현금을 계속 만들어서 추가 매수할 각오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분할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때 매수 이후 마이너스 10%밖에 안 떨어졌는데
급한 마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정적인 투자금으로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테슬라 같이 변동성이 꽤 있는 한 배짜리 종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하락했을 때부터 첫 매수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될 때마다 추가 매수하여 3번 정도 분할 매수합니다. 나이키 같이 변동성이 적은 종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하락했을 때부터 첫 매수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될 때마다 추가 매수하여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합니다. 원래 나이키를 쭉 지켜봤었다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운이 좋게도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했을 때 주가를 확인해서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더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목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기준을 세워 매수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조금 하락했다고 감정적으로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싸다고 생각된 종목이 없으시다면 굳이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언제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야 할지 기준이 없으셨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